꾸짖을 책입니다. 조개 껍데기입니다. 반대편 껍데기입니다. 조개의 입이 다물어진 부분의 주름이고요. 반대편의 주름입니다. 촉수입니다. 그래서 조개를 그린 것인데 돈을 상징합니다. 줄기입니다. 화살처럼 뾰족하게 자란 나무의 끝부분이고요. 뿌리입니다. 나뭇가지와 거기에 자라난 가시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빚을 독촉하는 모습에서 꾸짖을 책이 되었다고 봅니다. 채울 충입니다.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를 육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자를 그린 것인데 엄마를 나타내고요. 아기를 거꾸로 그려놓았습니다. 엄마 배에서 나오는 양수를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모습을 담은 문자인데요. 채울 충자도 같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머리, 몸통, 팔을 그려서 아기가 거꾸로 있는 모습이고요. 태어날 때 엄마 배에서 흘러나오는 양수를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몸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라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의 채울 충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택입니다. 지붕입니다. 벽입니다. 그래서 집의 모양을 그렸고요. 땅입니다. 새싹입니다. 새싹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는 모습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터전을 잡았다는 의미에서 집을 나타내는 집택자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물건 품입니다. 원형과 지금의 문자가 모양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모여 있을 때 둥근 윗부분만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릇이 가지런히 모여 있습니다. 나란히 모아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건끼리 비교하게 되고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릇이 모여있는 모양에서 물건을 나타내는 물건 품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입니다. 마음 심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가운데 부분이 무기인 창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긴 막대인 자루 부분이고요. 자루의 위쪽과 아래쪽 끝부분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뾰족한 도끼나 송곳 같은 날이 달려있는 부분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과 같은 무기를 그린 것이라 보고요. 나무로 만든 손잡이인 자루를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쇠로 만든 막대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무 손잡이를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에 끼워 넣어야 쓸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을 자루에 끼워 넣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무기는 반드시 자루에 끼워 넣어서 만들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라는 의미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